투자자로서 이거는 비윤리적인 기업이니까 난 투자를 안 할 거야. 이 기업은 인건비가 줄어서 단기 순이익이 매년 늘고 있어를 투자자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파일을 나누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파일을 만드는 문제에서는 전혀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삼성생명이 월급을 1,000억을 줘가지고 워렌 버핏의 CEO로 앉혔대요. 그럼 여러분들 삼성생명에 투자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지금 1,000억이 손실이 나잖아요. 저라면 해요. 약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파이가 늘어나는 거에서는 투자자랑 직원이랑 같은 배를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탄 부분이 있고 다른 배를 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고 직원한테 그러니까 직원에게 좋은 기업인가를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정의를 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직원도 되게 여러 부류의 직원들이 있어서의 문제거든요. 너무 어려운 얘기죠.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야근을 하는 직업이 더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가 생각했는데 그 이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좋은 야근을 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시에 퇴근 회사가 더 좋은 회사라고는 저는 전혀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해요. 근데 나는 추가로 일하긴 싫어요. 이 문장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시에 퇴근을 하고 싶은 거는 내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믿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의 얘기인데 근데 그냥 지금 한국의 그 수많은 야근 시스템에 제가 전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치 야근 같은 개념은 정말 그냥 쓰레기 같은 개념이라 다 없어져야 되는 거고 야근을 오히려 했을 때 아까 제 얘기처럼 그럼 야근을 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냐 이러면 그건 또 아니니까의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 질문은 근데 사실 질문을 하신 분은 이제 더 저보다는 훌륭하신 인격이라 이거를 생각해 주실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창업가는 이제 같은 배예요. 창업자는 주식 투자자 마찬가지의 주식 투자자 입장이랑 같은 배. 네, 나머지 사람들은 아닌 거죠. 저는 투자자가 어쨌든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좋은 기업에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본인 역량이 되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제가 분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한국에서 제가 제일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KTNG라고 나왔어요. 그때 이제 KTNG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안 투자할 것인가에 그 사람이 본인의 윤리적 잣대를 댈 것인가 안 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하지 않는 게 여러 가지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전 담배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고려할 만큼 제가 투자자로서 여유를 갖고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제가 더 좋은 투자를 하면 약간 저한테 막 예를 들면 돈을 더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래 최혁주는 그러니까 다른 펀드 매니저는 수익률이 17%를 내지만 최혁주는 16%를 내지만 좋은 기업에 투자하니까 나는 돈을 최혁주에게 맡겨야지라고 생각한다고 별로 생각 안 해요. 약간 저는 그 다른 사람들이 되게 윤리에 대해 주장을 하는 게
보통 자기 비용이 전혀 없을 때만 윤리적으로 옳은 게 옳다라고 생각하다가 자기 주장이 들어가면 별로 안 옳다라고 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서 노동운동이 일어나서 월급을 2배로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치, 노동자의 권리가 중요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근로소득이 늘어야지라고 좋아하면서 당기순이익이 500억이 300억이 되면서 주식이 빠질 때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졌어라고 즐거워 하실 수 있는지 저는 못해요. 그게 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은 좋고 노동자의 권위는 좋지만 내 돈으로는 말고,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납득하기에 좋은 결과는 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제가 KTNG에 투자를 하면서 연간 18%를 낼 것인가와 KTNG에 투자를 안 하고 17%를 낼 것인가에서 17%로도 나는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나는 17%를 할 거야 로 투자를 본인이 할 수 있고, 이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거나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거는 말이 되는 얘기고 다 납득 가능한 일이에요. 이번 수업에서 정의한 좋은 기업에 대한 기준을 창업을 하면서도 초기 기업에 적용시켜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가? 제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 네, 저는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yes라고 대답하는 게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걸로 좋은 투자 기회랑 좋은 기업을 분리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좋은 기업은 앞에 기업인데, 저는 이 위의 질문에서 오히려 되게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창업을 하고 싶어요. 창업을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 창출이 하고 싶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고 싶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돈이니까.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걸 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관점의 차이나 철학의 차이 같은 거일 수 있는데, 저는 기업이 직원들을 위해 존재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기업은 고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고객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제가 이 위 질문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랑 다르다고 한 건 고객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예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그러니까 저희 소비자가 있냐.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기업은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을 때 계속 성장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고인물은 썩어요. 그냥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팀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승진을 더 해요. 왜냐면 그냥 자리가 많아지고 사람이 점점. 그럼 이 생태계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성장할 기회도 많고 보상도 잘해주고 막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나서 회사를 다니는 것도 즐겁고 어쨌든 성장을 한다는 느낌 같은 것들이 되게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장하는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투자자로서 얘기하는 좋은 기업은 뭔가 흑자를 내는 기업, 약간 이런 것들일 때, 그러니까 창업을 한다면 그렇게 빨리 흑자를 못 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당장 흑자를 못 낼 수 있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이 입장이 질문을 하신 분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굳이 얘기하면 저는 한 3년은 좀 적자가 나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3년 후에는 저는 어느 정도 흑자가 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게 그러니까 재투자나 약간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느라 되게 미비할 수 있어요. 막 예를 들면 10억 막 약간 이렇게 난다고 해도 저는 예를 들면 10억의 흑자가 나는 거랑 마이너스 10억이 나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라 그냥 20억 차이일 수 있지만 10억이 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경영자들이 주주 돈을 공짜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어쨌든 나름대로는 돈을 벌고 나서 여러 가지 소비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저도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못 쓰겠어요. 예를 들면 비행기 1등석을 제가 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끊을 수 있는 돈은 있지만 못 끊겠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개인 재산이 얼마여야 끊을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못 내렸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 돈으로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근데 회사 돈으로 쓰면 그러니까 회사 돈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할인을 받아요. 할인을 받는 게 그냥 그게 뭐 기업 대 기업의 계약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세금을 안 내는 문제가 있어요. 세금을 안 내서 그 법인세만큼이 까이기 때문에 할인이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 그 다음에는 엄밀히 얘기하면 오너가 쓰는 것도 직원들이 쓰는 건 더하고 주주 할인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기업의 이익이 100억이 남았어요. 근데 오너 지분이 60%예요. 그럼 60억이 그러니까 50%라고 칩시다. 그럼 50억이 자기 돈이고 50억은 주주 돈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논리는. 근데 회사의 돈이 이제 100억이 이익으로 남지 않고 120억이 지금 세전 이익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예를 들면 내가 놀려고 골프장을 사는데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놀려고 내가 쓰는, 왜냐면 주주랑 쉐어하진 않으니까요. 사면 50% 할인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너 지분율이 낮았을 때 회사 돈을 넘겨서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을 내면 주주랑 나눠 가져야 되는데 회사 비용은 나 혼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층석을 타면 그 지분율만큼 할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 싸거든요. 1층석이 1000만원이라고 해도 20% 곱하면 800만원이 됐는데 그거를 30%로 하면 내가 1등석을 타는 데는 1000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을 주고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왜 안 타라는 의사결정으로. 근데 여전히 저는 1000만원을 내고 못 타겠고 뭐 약간 이런 얘기인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주주들이 생각하기엔 배임이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그런 피터 린치나 막 약간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사무실이 잘 되어 있으면 난 그 기업이 별로라고 생각한다가 사무실이 잘 되어 있는 게 정말 그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그가 돈을 더 많이 버는 데면 아까 얘기했던 같은 배지만 실제로 그냥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를 꾸미느라 쓰는 돈은 주주 할인을 받은 배임에 가까웠다라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약간 국민정서법 받고 약간 같이 주주정서법에 어긋난 거지, 이게 법적으로 걔가 배임을 했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걔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런 게 더 좋긴 하지만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죠. 네, 아까 이 질문 지금 여기 이게 들어가 있는 걸 제가 요 앞에 것들에 또 잘못 해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초기 기업은 프로덕트 마켓핏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당장 매출과 이익의 숫자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엄청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 질문을 하신 분은 저는 저보다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주식 투자자인데 주식 투자자 중에서도 상장 주식 투자자라 제가 아는 건 상장하고 나서의 기업들만 알기 때문에 저는 초기 기업에 대해서 몰라요 잘.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이 저보다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들을 듣고 싶어요. 피터 린치는 집부터 사고 주식을 투자하라는데 저는 집부터 사야 해요. 일단 제 질문은 두 개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이유가 그럼 투자를 40살에 하려고요? 약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을 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에서 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반 정도로 집을 작은 집이라도 살 수 있을 때 사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인 것 같아요. 여전히 집이 있을 때 안정감은 많은 사람들은 느낀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퍼스널리는 평생 집을 안 사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저는 그 안정감을 추구하지 않고 싶어서인데 사람들이랑 제가 똑같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걸 남들에게는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가 제가 막 이중인격이거나 말을 다르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요. 과거에 성공했던 사례는 저는 B2B 기업에선 계속 얘기했지만 실패를 많이 했고 B2C에서는